편집 같은 경우에도 음성 프로그램으로 쓰기 편한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편집 프로그램으로만 거의 1,000만 원 돈을 날렸어요. 거의 종류별로 다 샀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진짜 이거 나는 진짜 이거는 불행한 축에도 못 끼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불행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한민국 1호 중증 시각장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레드박이고요. 이제 다른 직업으로는 이제 기업체에서 안마 서비스 제공하는 헬스키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든지 인권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유무만 구분이 되고요. 불을 켜면 이제 방에 불이 켜져 있구나, 그거 말고는 제가 얻을 수 있는 시각적 정보는 없고요. 방에서 영상 촬영할 때가 아니면은 불도 안 켜고 살고요. 지금 제가 서울에서 생활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형광등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안경을 썼는데 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냐, 시각장애인인데 왜 안경을 쓰냐, 아니면 안경을 썼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아니냐, 오해들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을 만나보시면은 저시력 시각장애인들보다 전맹 시각장애인 분들이 안경을 더 많이 쓰세요. 이게 밤에도 안 보였지만 낮에는 눈부셔서 눈을 못 떠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오목 렌즈거든요. 그래서 빛이 산란이 돼요, 얘가. 빛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이 눈부심을 좀 방지하려고 쓰는 거지, 이걸 쓴다고 해서 뭐 시력이 교정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쓰는 이유는 그냥 이걸 안 쓰면 허전해요. 하도 오랫동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에요.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브래드인데, 원래는 이제 브래드 피트 할 때 그 브래드인데 제 이미지가 브래드 피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은 빵으로 적어놨습니다. 예전에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쟤 보이니까 가능한 거다 이러는데, 저 사실 뭐 컴퓨터 화면도 안 보이거든요. 음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제가 촬영을 하는데 그것도 다 음성 프로그램이 제 얼굴 어디 있는지 다 말해줘요. 저는 되게 이게 자부심이 있는 게요, 전국에서 제가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채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이 저 말고도 많아요. 근데 촬영, 편집, 채널 운영 혼자 다 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유튜버로도 강의를 많이 나갔어요.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시각장애인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었어요. 한 40대, 50대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성분이셨는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보였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왜냐면은 안 보이고 나서 바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진짜 반년 동안 엄청나게 연습을 했어요, 이거를 혼자 찍을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은 중도 실명한 사람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영리활동을 하기까지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느냐. 당신의 그 말씀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이긴 하시지만 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수많은 중도 실명자들, 노력하고 있는 중도 실명자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총을 자연스럽게 다룰 수가 있냐.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전혀 없어요. 아까 여기 PD님도 쏘실 때 손으로 쏘셨죠? 눈으로 쏘신 거 아니죠? 저도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나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전맹 시각장애인의 삶에 적응을 할 수 있었냐.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맹학교를 졸업을 했고 일찍이 점자라는 거를 배워놨고, 그리고 제가 전공한 분야가 사회복지하고 재활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재활학 이론에 따르면 장애라는 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익숙해지는 건데, 그때 만난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어디서 일을 하셨냐면 막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광산에서. 근데 광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시고 막 망해도 보시고 그러면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되셔서 새 출발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와, 진짜 이거 나는 진짜 이거는 불행한 축에도 못 끼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불행하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애라는 게 극복할 수가 없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익숙해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한번 휴학을 했어요. 그때쯤 되니까 제가 이제 급격히 눈이 나빠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어요. 해외여행도 갔다 와보고 대외 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그 1년은 대학교 다니던 아니면 지금 생활하던 그 어떠한 그 날들보다 그 1년이 제일 바빴을 거예요. 그 한 해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고
지금 제가 큰 브레이크가 안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딱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저는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게 그냥 소원이에요. 저는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보는 게. 딱히 이 장애로 인해서 막혔던 게 저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안 불편하다면 당연히 거짓말인데 불편한 것도 있고 가끔 서러울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일일이 막 나 이럴 때면 막 시리에 빠지고 막 이러면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이 곤욕이기 때문에. 바램이 하나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뭐 장애인이 뭐를 했다 그러면 뉴스에서 막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장애인들이 어떤 일을 하든 유튜브를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든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저는 가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럼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자, PD님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네, 감았죠. 자, PD님 다른 사람인가요? 같은 사람이죠. 자, 그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시각장애인 떠나서 장애인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신기한 세상이 아니기를 바란다면 제가 더 발로 뛰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존재일 뿐이고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다라는 거를 더 빠르게 각인시키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를 이제 만약에 뭐 밖에서 보시든 어디서 보시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브래드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 박준현이라는 제 본명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벽 없이 대해 주시면 저도 벽 없이 다가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감사합니다.